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브 선생님입니다. 오늘 9번째 강의 일반 동사의 현재형 제1탄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일단 일반 동사 공부하기 전에 동사의 종류부터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사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그리고 우리가 조동사,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있었습니다. 비동사를 제일 먼저 배웠었지. 비동사를 제일 먼저 배운 이유가 뭐였었죠? 바로 어순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이었어요. 어순이 간단해요. 어순이 간단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을 비동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단순히 바꿔줌으로써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비동사 뒤에 우리가 단순히 not을 붙여줌으로써 과거형을 만들 수 있었어요. 아주 간단한 어순이었죠. 오늘은 일반 동사를 배울 건데, 그러면 일반 동사는 비동사랑 비교했을 때 어순이 좀 복잡한가요? 일반 동사는 비동사랑 비교하면은 어순이 아주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근데 복잡하다라는 단어가 맞지 않을 정도로 그냥 과정 하나가 추가된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반 동사는 비동사보다 확실한 거는 어렵기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일반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먼저 일반 동사를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 동사가 뭐냐?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동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 당연히 행동 단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동사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행동 단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동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야?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지. 비동사는 끽해봐야 am, are, is, 그리고 과거형 포함하면 was랑 were,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동사만 알고 있으면 됐었는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정말 수천 가지, 어쩌면 수만 가지의 동사가 있고요. 그 모든 동사들이 과거형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많다. 많으니까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 레벨에서 배우는 일반 동사는 아주 어렵거나 아주 복잡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반 동사를 제대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칭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인칭. 자, 그러면 인칭이라는 걸 왜 알아야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일반 동사는요,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반 동사의 생김새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히나 잘 알아야 되는 거는 3인칭 단수라는 것인데, 3인칭 단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간파해야지만 일반 동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인칭이 무엇인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인칭이 무엇이냐? 인칭은 사람이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바라보는 시점을 우리는 인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뉩니다.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으로 나뉘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은 다시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서 1인칭, 2인칭, 3인칭의 단수, 그리고 1인칭, 2인칭, 3인칭의 복수로 나뉘기도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곧 있을 대명사 파트를 수업을 하면서 배우게 될 텐데, 인칭 대명사를 배우면은 다시 한번 인칭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인칭을 먼저 볼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칭은 몇 인칭이라고 했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칭은 3인칭의 단수입니다. 자, 그러면 왜 3인칭의 단수가 중요하냐? 왜냐하면은 일반 동사는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변형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냐면 동사 뒤에 s가 붙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때에 따라서 s가 붙을 수도 있고 es가 붙을 수도 있고 is가 붙을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변형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먼저 배워볼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인칭으로 돌아가서 1인칭이 무엇이냐? 1인칭은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1인칭은 I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2인칭은 내가 아닌 누가? 너가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2인칭은 You가 됩니다. 그렇다면 3인칭은 무엇일까?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누군가가 바라보는 시점인데 요거를 선생님이 간단히 얘기하자면 I도 아니고요. 그치? 그리고 You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3인칭의 단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단수의 의미는 뭐였죠? 한 개를 나타냈었잖아. 그치? 그 말인즉 3인칭의 단수를 우리가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I도 아니고 You도 아니지만 몇 개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단수니까 한 개여야 되겠죠. 그래서 3인칭 단수는 주어가 I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한 개인 것을 우리는 3인칭의 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인칭대명사에서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얘기하면은 배우는 대표적인 동사 대명사들이 he가 있고요. she가 있고요. 그리고 it이 있습니다. 자, he는 I라고 쓴 게 아니니까 you라고 쓴 것도 아니고 I라고 쓴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3인칭은 맞겠죠. 그런데 he, 그는 이란 뜻인데 몇 명인가요?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3인칭에 뭐가 된다? 단수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she 또한 마찬가지지. she도 I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한 명이기 때문에 3인칭의 단수가 되고 it 또한 I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한 명이기 때문에 3인칭의 단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주어가 스티브예요. 선생님 이름이죠. 자, 스티브일 경우에는 이거는 3인칭 단수이냐? 선생님이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는 3인칭 단수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3인칭 단수가 맞겠죠. 왜냐면은 스티브는 I라고 쓴 것도 아니고 You라고 쓴 것도 아니지만 몇 명이에요? 한 명이기 때문에 스티브는 3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만약에 the cars예요. 자, 자동차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가 the cars일 때는 I도 아니고 You도 아닌 거는 확실하게 알겠어. 그런데 얘가 단수일까? 얘는 단수가 아니라 뭐입니까? 복수죠. 그쵸? 복수인 거를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어? car이라는 명사 뒤에 s가 붙은 걸 보고 아, 우리는 얘가 복수이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the cars가 만약에 주어로 쓰였다면 얘는 3인칭의 단수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이 친구는 3인칭의 복수가 될 것입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다시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현재형. 자, 그렇다면 현재형은 무엇이냐? 이거를 알려면은 현재형과 매우 흡사하게 생긴 단어인 원형이라는 것을 아는 게 맞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일반 동사의 단어는요. 크게 우리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네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원형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형이 있고요. 현재형을 공부했으면 당연히 비동사에서 했던 거와 같이 과거형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치? 과거형. 그리고 과거형을 공부하고 나서는 우리가 과거 분사형이라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과거 분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분사 파트를 공부하면서 배울 건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분사라는 말은요. 뭐냐면 형용사를 다시 형용사가 아니라 미안해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을 우리가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용사로 바꾼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칭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면 원형은 무엇인가요? 원형이 무엇일까? 원형은 일반 동사의 원래 형태, 즉 아무것도 s가 붙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찐 동사, 원래의 모습 그대로의 동사를 우리는 일반 동사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재형과 원형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현재형은요,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 뒤에 s를 붙이는 것으로 현재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형은 외워야 되겠죠. 과거형은 정말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차차 조금씩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동사에 대한 현재형 공부를 우리가 할 건데, 현재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면은 3인칭의 단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만드는지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3인칭 단수에서 현재형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3인칭 단수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3인칭 단수라는 거는 뭘 3인칭 단수라고 했다? I도 아니고 I 빼고 그리고 주어가 뭐도 아니고 you도 아니어서 you도 뺍니다. I 빼고 you 빼고 몇 개일 때 한 개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3인칭의 단수라고 하더라.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인칭의 단수에서 현재형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 대부분의 동사에는요, 우리가 동사 원래 형태의 동사에다가 s를 붙여주는 게 3인칭 단수의 현재형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예시를 좀 볼 거예요. 옆에 있는 예시를 보면은 come이 있고요, it이 있고, read가 있고, like가 있죠.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come의 뜻은 오다, it의 뜻은 먹다, 그리고 read의 뜻은 읽다, like의 뜻은 좋아하다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단어 뒤에 뭐가 붙었냐면 바로 s가 붙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s가 붙냐? 주어가 뭐이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의 단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s가 붙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문장을 만들면은 이런 거예요. 주어를 스티브로 해보겠습니다. 자, 스티브는 I도 아니고 U도 아니고 한 명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스티브가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스티브 come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도 아니고 U도 아닌 3인칭 단수라서 여기에서는 뭐가 붙는다? come 뒤에 s를 붙인다. 그래서 문법상 옳은 문장을 쓰려면 Steve comes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스티브가 만약에 무언가를 먹어요. Steve eats an ant. 자, 스티브는 개미를 먹는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Steve eats an ant. 자, 개미 한 마리를 먹어요. 개미를 먹는데 스티브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t이라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우리가 뭐를 붙인다? s를 붙임으로써 문장을 완성을 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요. O, S, CH, SH, X로 끝나는 자, 요러한 단어들, 요러한 알파벳의 배열로 끝나는 동사는요. 우리가 뭐를 붙인대요? 동사 원형에 es를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do라는 동사 뒤에 es를 붙여서 does가 되고요. go라는 동사 뒤에 es가 붙어서 goes가 되겠죠. pass라는 동사 뒤에 s로 끝났으니까 es가 붙어서 passes가 될 거고 teach 또한 마찬가지로 ch가 붙어 있으니까 teaches가 됩니다. 자,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문을 고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티브는 영화를 봅니다. 라고 했어요. 스티브 watch라고 쓰고 싶어. 근데 스티브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스티브 watch a movie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뭐를 넣는다? watch는 ch로 끝났기 때문에 es를 넣어줘서 스티브 watches가 돼줘야 된다. 가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O랑 S, CH, SH, X로 끝나는 동사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 뒤에 ES를 넣는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다음입니다. 자음 뒤에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우리가 I로 고쳐주고요. ES를 붙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예시를 보면은 cry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모음과 자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모음이라고 하면은 A, E, I, O, U 이렇게 5가지의 모음을 가지고 있죠. 영어는. 근데 그러면 자음은 뭐예요? 자음은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21개의 알파벳을 자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Y로 끝난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고 R이 바로 뒤따르네요.
자, 그러면 R은 모음인가요? 자음인가요? R은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써준다? cry인데 cry에서 y를 어떻게 해요? i로 고쳐주고요. 그쵸? 그리고 뭐를 붙여준다? es를 붙여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죠. 자, fly를 볼게요. y로 끝났죠? y로 끝났는데 l이 바로 앞에 나와 있죠. 그쵸?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넣어준다? y를 i로 고쳐주고요. 그리고 es를 붙여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study도 마찬가지지. 자, y 바로 앞에 d가 있죠. 자, 자음이에요.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y를 i로 고쳐주고 es를 붙여준다. 그쵸? 자, 크게 어려운 규칙은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규칙은 아니고 예외라는 것도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외는 우리가 have라는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has를 고쳐준다. haves가 될 수 있다 없다? haves는 될 수가 없더라.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 만드는 법까지 좀 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이 어나 언 또는 더를 넣지 않는, 관사를 넣지 않아서 문장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동사 뒤에 s를 넣지 않아서 문장이 틀리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절대 실수하지 않고요. 동사 뒤에 s를 꼭꼭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반 동사 3인칭 단수의 현재형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일반 동사의 문장 만드는 방법, 의문문과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요 문장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볼게요.